가을 야구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에 중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중반까지 시즌을 지내다가 중견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하면은 저는 트레이드도 환영입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서울이 낳은 롯데 딸 꽃게월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전 포수가 누가 될까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또 중요한 자리죠. 현 시점에서 롯데의 중견수 후보는 누가 될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수 솔직히 사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중견수로는 조금 반쪽 자리 전력이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중견수 자리가 민병헌 선수가 부상으로 비어 있습니다. 작년 시즌에 민병헌 선수가 잘 해준 건 아니었지만 다 이유가 있었죠. 지금 수술을 끝마치고 회복 중인데 바로 리그에 복귀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 그동안 중견수 자리를 누군가는 꼭 채워줘야 한단 말이죠. 오늘은 롯데자이언츠 현 시점에서 중견수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역시 용꾸님의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고요. 용꾸님의 블로그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은 3월 7일 LG와의 연습 경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롯데는 연습 경기로서 치른 2경기였지만 지금 3경기 모두 승리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봄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전 연습 경기도 다 이겼지만은 오늘도 연습 경기를 이겼어요. 너무너무 봄대스러워요. 어쨌든 아직은 스프링 캠프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정말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작년에 1군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이 어웨이 경기에서도 나오고 오늘 홈 경기에서도 나왔죠. 특히 김민수 선수, 신용수 선수 보게 돼서 반갑기도 해요. 올 시즌 새로운 얼굴로 채워지게 될 유력한 포지션, 새로운 얼굴을 봐야 하는 포지션이죠. 중견수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가볍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캠 참가 명단에 투수가 이렇게나 많았나 했는데 좌투수는 김유영 선수 1명밖에 없었다는 거에서 더 놀랬고, 포수는 저번 시간에 찍었고, 이번 스캠 외야수는 전준우, 정훈, 손아섭, 강로환, 김재우, 최민재, 신용수, 추재현 선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승엽 선수는 외야랑 내야를 병행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전준우 선수랑 손아섭 선수는 사실상 좌익수, 우익수로 코너 외야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야수 후보가 정훈, 강로환, 김재우, 최민재, 신용수, 추재현, 나승엽 선수로 7명의 선수가 중견수 자리를 경쟁을 할 거예요. 일단은 정훈 선수를 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외야수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훈 선수는 중견수보다 이제 1루수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가끔 사실 작년에도 정훈 선수가 중견수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어요. 볼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중견수보다는 이제 1루수로 서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 중에 정훈 선수, 나승엽 선수를 제외한 5명의 선수들 퓨처스 리그 성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군 성적입니다. 그리고 민병헌 선수의 지표고요. 맨 윗줄에 1군 민병헌 선수 작년 기록이죠. 정말 안타깝게 출장을 못했었고 타율과 출루율과 장타율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나중에 시즌이 끝나고 밝혀졌죠. 뭐 에이징 커브도 아니었고 뭐 또 아니었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어서 이렇게 됐던 거죠. 작년 시즌 정말 욕도 많이 먹고 힘든 시간을 보낸 민병헌 선수였는데 지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고 수술 잘 끝났다고 합니다. 민병헌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요. 민병헌 선수 얘기를 잠깐 하면은 홈런 99홈런에서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른 돌아와서 100홈런을 9수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재우 선수부터 쭉 보시면은 퓨처스 리그 2군 성적이에요. 타율이 생각보다 다들 괜찮은 편이었다. 근데 2군인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김재우 선수는 또 특히나 2군보다는 1군 엔트리에 등록돼가지고 대주자 및 대수비로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특히 이제 우리 신발로 많이 나왔죠. 이대호 선수의 신발 9강이냐 8강이냐 얘기도 많았고, 김재우 선수는 경기수가 조금 적어요. 왜냐면 1군에 계속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군에서는 143타석, 타율이 2할 5푼 9리. 생각보다 타율이 있었네. 그리고 출루율 3할 4푼 4리, 장타율 2할 9푼 3리, 9타점 1홈런 10도루, 3-5-3진, 35-3진, 15-4-4구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김재우 선수는 2군 기록과 1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신발 중에 한 명인 김동환 선수가 주루 작전 코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이다. 우리의 신발은 누가 되어줄 것인가. 보시면 모두 퓨처스 리그에서 45경기 이상 출장하며 타석 기회를 많이 보장받고
집중 육성 관리를 받았던 선수들입니다. 이 중 신용수 선수, 최민재 선수는 풀타임에 가까운 60경기 이상을 소화했고요. 3할 이상을 기록했죠, 타율이. 강로환 선수, 추재현 선수는 4할이 넘는 출루율을 기록하고 선구안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장타율은 신용수 선수와 강로환 선수가 앞서 나갔고 주루에서도 눈에 띄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강로환 선수는 참 발이 빠른 선수죠. 자, 여기에 우리 작년에 2군에서 볼 수 있었던 이 5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여기에 우리 이제 새로운 루키 나승엽 선수가 있죠. 네, 다만 나승엽 선수는 올해 처음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2군 기록이 없어요. 당연하죠. 2군 기록이 없고 1군 기록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아직 프로 데뷔를 아직 안 했지? 어떻게 보면은 고교 기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승엽 선수의 고교 기록은 대단하죠. 72경기 타율이 3할 거의 5푼이에요. 3할 4푼 9리, 출루율이 5할 가까워요. 4할 9푼, 장타율이 5할 이상이고 볼선비 그리고 타점, 고교 리그를 평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장난이 아닌데? 1차 지명 후보였으면서 가장 뜨거웠던 2차 지명 그리고 5억 원의 계약금 엄청나죠? 타격이 정말 대단합니다. OPS가 무려 1을 넘어였어요. 볼삼비 비율, 볼넷 삼진 비율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승엽 선수가 외야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승엽 선수는 내야 위주로 유격수랑 3루를 했었어요. 외야수로서 출전한 기록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승엽 선수는 외야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타율, 출루율, 장타율, 그리고 뭐 타점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비 지표 자체는 같이 볼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봐? 자, 이제 각 선수들의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자, 강로환 선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강로환 선수는 지금 구단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부터. 예전에 그 양상문의 남자. 그러니까 감독님들한테 굉장히 선택을 많이 받았었고 이번에 보면은 원래 포지션이 유격수였죠. 내야보다 이제 외야로 옮기면서 부담감을 떨쳐낸 듯이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그런데 아직 선구안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중견수라기보다는 코너 외야수 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익 우익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연습 경기 지금 3회차가 끝났는데 중견수로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 연습 경기도 우익수, 오늘 연습 경기도 중견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플라이의 다이빙 캐치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자, 그 다음 김재우 선수입니다. 참고로 이제 강로환 선수랑 김재우 선수는 둘이 동기고 친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둘이서 친구끼리 이제 경쟁을 같은 포지션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인데 김재우 선수 상무 다녀오고 선구안 및 전반적인 기량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을 들으면서 20 시즌에 백업 중경수랑 대수비 대주자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선발 출장해주면 주루 및 작전 수행에서도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타격폼이죠. 타격폼을 사실 야구를 많이 보지 않은 분들이 봐도 타격폼 자체가 뭔가 다르다. 다른 선수들과는 많이 다른 타격폼을 가지고 있죠. 장타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기량 향상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작년에 중견수로 나오면서 봤을 때 타구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판단하고 뛰어야 되는데 하다가 놓치는 모습 많이 봤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진짜 타구 판단이 되는 모습을 연습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고 자 다음 나승엽 선수인데요. 나승엽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야수 기록이 전무합니다. 타격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뛰어난 타격 능력 그리고 선구안이 굉장히 좋아요. 연습 경기 때도 선구안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승엽 선수가 주전 중견수로 성장을 한다면 민병헌 선수의 타격 능력이 많이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년차 고졸 선수이다 보니까 프로 무대에 적응도 해야 되고 고교 시절 유격수와 3루를 주로 포지션했으니까 중견수 적응이 빠르게 될까 이게 의문이 당연히 듭니다. 그 다음 신용수 선수인데요. 자, 20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1번 타자 출장 그리고 20도루 이상을 기록하고 장타율도 4할 5푼 7리를 기록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스캠에서도 허물의 감독님이 중견수 경쟁자들 중에 눈에 띄는 선수라고 언급도 했고요. 근데 아직 정식으로 중견수 출장 경험이 없고 자체 청백전에서도 3루수로 나왔고요. 저도 내야수 모습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멀티플레이어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남는다. 무엇보다 26살인데 미필이에요. 어떻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최민재 선수입니다. 최민재 선수는 SK에 소속되어 있을 때부터 중견수 출장비율이 높았어요. 작년 2군에서 4발이 넘는 타격 능력, 그리고 원래 발도 빠릅니다. SK에서도 기대가 많았는데 타격 시에 장타는 기대할 수가 없는 단타성 타구를 많이 하는 선수고, 수비 시 타구 판단 문제를 보여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기는 합니다. 최민재 선수 연습 경기에서도 지금 계속 출장 중이고요. 그 다음 추재현 선수입니다. 키움에서 트레이드 해오고 롯데에 부족했던 좌타 외야수 뎁스를 맡아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전이 좀 더디죠. 2군 포함해서 지금 프로에서 통산 타석수가 1000타석이 넘어갔어요. 보통 1000타석이 넘으면은 기록 지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인데 좀 아쉽죠. 여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장타력이 부족하고, 강로환 선수처럼 현재는 중견수보다는 좀 코너 외야수 출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을 살펴를 봤는데 정훈. 독보적이야. 정훈 선수는 사실 중견 출장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중견과 1루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 포지션을 소화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김재유 선수가 작년에 민병헌 선수 대신에 많이 출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7일자 LG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중견수를 김재유 선수가 했었죠. 강로환 선수는 지금 코너 외야를 계속 맡고 있고요. 추재현 선수는 내야를 본 것 같은데 오늘 아직 연습 경기 초반이라 현재 뭐 앞서 나간다, 밀린다,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회가 안 돼도 나중에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양쪽 코너 외야수가 전준우 선수, 손아섭 선수니까 좌익수, 우익수는 사실상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솔직히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루가 좋은 선수, 중견수는 확실히 주루 플레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중견수 경쟁은 나승엽 선수와 김재우 선수, 최민재 선수가 현재까지는 한 발자국씩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범 경기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글을 마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사견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올해 가을 야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매년 가을 야구를 하고 싶지만 올해는 정말 가을 야구를 가겠다고 허문회 감독님 그리고 성단장님이 각 순위도 예상을 하셨어요. 4위 이상을 하고 싶다. 포스트 시즌은 반드시 진출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 가을 야구라는 게 10팀 중에 5등 안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롯데자이언츠가 여태 해온 성적이 작년에 7위였고, 물론 꼴등에서 7위로 올라온 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승률 자체가 5할 가까이 된 거 고무적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가을 야구를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팀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뭐가 다르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야구 하려면 정말 많은 퍼즐들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치홍 선수의 반등이 있을 거고요. 작년만큼의 성적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2루 포지션이기도 하고 키스톤을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직 결정이 정확히 나지 않은 주전 포수 자리, 김준태 선수는 거의 확정이 난 것 같고, 지시환 선수냐 강태율 선수냐 정보근 선수냐가 남았고, 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정훈 선수와 김대우 선수가. 이 베테랑 선수들의 작년 반짝이 아니고 변함없는 모습 혹은 더 좋아진 모습, 그런 성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일이랑 마차도 선수는 믿는데 아직 프랑코 선수의 정확한 실력을 아직 오늘 확인했어요. 프랑코 선수의 정확한 실력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연습 경기에서 확인했는데 직구가 154까지 찍히는 모습, 정말 빠른 패스트볼, 파이어볼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구가 조금 흔들려
상태여서 공개수가 많아지고 이닝수를 많이 잡아줄 수 있느냐. 프랑코 선수와 스트렐리 선수의 확실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작년에는 정말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18, 19 든든한 중견수였던 민병헌 선수의 빈자리는 사실 수비력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든 티가 날 것 같아요. 타격으로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민병헌 선수가 타격은 잘 모르겠는데 수비 면에서는 중견수에서 민병헌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구 판단 능력이나 아니면은 주루 센스 같은 송구 능력도 그렇고요. 가을 야구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에 중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키워서 쓰기에는 가을 야구랑은 조금 먼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초중반의 경기를 시즌을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트레이드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드는 내 생각에는 LG의 이천용 선수가 자리가 없대요. 외야를 뺏겼고 혹은 지금 두산에 정수빈 선수가 재계약을 했죠. 정수빈 선수가 재계약을 했으니까 두산의 중견수는 무조건 정수빈 선수가 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산에 이제 조수행 선수가 어떨까?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이천용 선수나 조수행 선수, 특히 조수행 선수도 발이 빠르고 좋은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중반까지 시즌을 지내다가 중견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하면은 저는 트레이드도 환영입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 야구를 이기려고 하죠. 이겨야 즐겁고 졌지만 잘 싸웠다도 물론 좋은데 이기면 더 좋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포스트 시즌 계속 진출을 생각을 한다면 트레이드 카드가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자, 이렇게 현 시점에서 롯데의 중견수 후보를 알아봤어요. 후보는 정말 많은데 맞춰지는 선수가 누구일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데이터로 중견수 후보들을 알아봤고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주전 중견수는 누가 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롯데는 올 시즌 가을 야구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아직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가 조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즐겁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댓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서울이 낳은 롯데의 딸 꽃겨울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홍이면 가을. 퐁당퐁당 못했어 지금. 퐁당퐁당 못했어. 18, 19, 17 18, 17만 갔지. 18, 19, 20 다 못했기 때문에 오빠